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강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가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천화동의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천화동의 미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러게요. 그분은 누굴까요?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200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러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증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대체 정말 윗선에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김만배 씨 아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 안 낸다고 지금 경기도에 와 계신 모양인데 김만배 씨가 사업자 잠깐만 그만합시다.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 그리고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인력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오염이 되고 또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그분. 예. 이동현 의원님.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분은 이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넘긴 이 녹취록 얘기인데, 김만배 씨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글쎄요,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했다, 뭐 이 얘기까지 어제 덧붙일 정도로 오락가락했는데, 이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윗선, 뒷배 얘기가 나오는 이유, 뭐 합리적인 생각인 겁니까? 우선 천화동인 1호는 뭐 1억 투자해서 1,200억 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1,200억 원의 이제 주인이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주인이 누구냐? 첫째는 그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화천대유의 대표는 김만배 씨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소유다. 그리고 검찰 출두할 때 그건 접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녹취록에 유동규 씨가 사실상 자기 거라고 얘기했다는 그 증언이, 그 발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지금 우리 김앵커가 얘기한 그분의 것이든가 그분이 지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이제 심각한 경우죠. 그분이라고 하면은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고 하면 이제 유동규 씨는 아닐 것 같고, 그럼 그 뒤에 윗선이나 배후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권력형 어떤 그 의혹으로 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만 사장이 없어서 사장 직무대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개선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윗선 내지는 배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아마도 검찰의 수사도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검찰의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렇게까지 열심히 수사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말했던 그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안 쓰는 표현이다. 평소 형, 동생 호칭이다. 애초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 의원님?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어제 인터뷰를 보면 많은 자락을 깔아놨고, 또 본인이 검찰에 진술할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상정해서
이런저런 본인이 포석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 그분은 유동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점만 분명하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회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 4살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인데 동생한테 그분이라고 얘기하기는 만무하죠. 특히나 저는 이게 김만배 회장이 지켜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부동산 회사에 왜 이렇게 의리의리한 초호합한 변호인단, 법조계 인사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건 송사나 본인들이 불리한 부분을 막아야 할 가림막과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김만배 회장 머릿속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닐까. 사실을 말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공된 사실,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이 나오는 그런 혼미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놨다. 예. 유동규로 끊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김만배 회장은 그 오랜 조서를 쓰고 나서 탈진한 상태에서 나왔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결국 천화동인 진짜 소유주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계좌 추적도 안 하죠. 압수수색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선배님과 똑같이 특검으로 가지 않고는 이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은 평소 형 동생 호칭이다.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말이 다릅니다. 남욱 변호사나 뭐 김만배 씨 다 뭐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라는 분은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그럼 윗선이 누구냐? 뒷배가 누구냐? 어제 인터뷰 내용 좀 더 읽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려운 사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윗선까지는 모르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종 결정권자로 이해한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또 윗선까지는 안 가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이 관련자들이 다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남 변호사도 실제 자신은 예전에 뇌물죄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으려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자신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배제된 사람,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1,000억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 변호사의 말은 상당히 거짓 진술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 회계사가 바로 녹취록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고 정 변호사도 유동규 씨에게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 변호사도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쪽으로 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몰리고 있고 저쪽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놔두는 어떤 얘기보다는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김만배 대표가 말하는 뭐 50억 클럽이라든가 또는 그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다 7명한테 한 50억씩 준다라고 했는데 물론 실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했는데 50억씩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자신에게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물리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분당에 있는 펜트하우스도 대법관이 살 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은 본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 기사만 가지고는 진실을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욱 변호사 주장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요.